안녕하세요.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10번 문제를 풀어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 10번 문제는 간접점검에 대한 내용이네요. 공범 파트입니다. 어제는 미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은 공범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형청의 어떤 주요 테마 순서로 1번서부터 10번까지 쭉 끌어오고 있죠. 이 경찰 2차 시험. 근데 이 경찰 2차 시험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본 결과 특히 이 형청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23년도 1차 경찰 시험 문제보다는 훨씬 평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별력도 상당히 좀 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어서 아마 2차 때는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경찰 간부, 해경 간부 시험 문제도 풀어봤지만 물론 간부 시험의 어떤 그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좀 더 어렵다고는 하지만 요즘 경찰 순경 시험 문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시험 문제는 조금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최종 총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차보다는 조금 많이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평이하든 평이하지 않든 여러분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락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이할 때 실수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접점검과 관련된 판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보시죠.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갑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 비방 목적이 있네요. 비방 목적. 이거 중요하죠.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기자가 신문 등에 보도했다는 거예요. 보도. 자,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이죠. 그 다음에 비방의 목적이 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근데 이 기자에게 제공해서 결국은 보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자는 뭐죠? 정을 몰라. 그러니까 기자는 뭐죠?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어. 그럼 이런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죠. 비방의 목적까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점검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한 것. 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라면 군인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엄이 확대되면서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이 결국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계엄사령관이 사실상 국가의 주요 결정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반란군, 소위 말해서 정통성이 없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거는 뭐죠? 내란행위죠. 내란행위. 따라서 이 비상계엄 확대 조치라는 것은 내란행위의 실행에 착수를 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러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 내란죄는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뭐죠? 구속요건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즉 목적이 없는 대통령은 뭐죠? 구속요건에서 탈락돼요. 그럼 처벌받지 않는 대통령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란죄의 실행에 착수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간접점검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맞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 자, 스스로 자기 도피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범인 도피하고 있는 공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는 아직도 계속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중이에요. 그리고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나 스스로 도피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 범인 도피 행위를 사실상 기능적 행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인을 가지고, 그죠? 인식하지고 공동의 범인을 가지고 나의 도피 행위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그 범인은 나와의 어떤 긴밀한 기능적 행위집을 통해서 계속 범인 도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범인 도피 행위의 공동 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맨날 헷갈려. 자기 도피 행위,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는 처벌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범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말고 공범자 말이야.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를 공범으로서 공도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면서 공동 종범의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조해주는 거. 그때도 범인 도피죄 방조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도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범자가 도피 행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담한 거잖아요. 그 가담에 방점을 둬야 된다. 가담에. 아시겠죠? 따라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음부를 만진다든지 자위행위를 한다든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를 A라는 어떤 사람한테 강요를 받아서 만약 하고 있어요. 뭐 나체 사진을 영상에서 막 찍고 있다든지, 근데 거기에 다른 어떤 사람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추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처벌받지 않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추행을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배후에 있는 사람의 손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손이. 그래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혹두각시처럼. 결국 간접정범이 된다는 거죠. 이거.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아주 중요한 법리가 나온 거죠. 판례로서.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 정말 뭐 어린 청소년들이나 정말 의사 지배를 당할 그럴 만한 아주 약한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리가 되겠죠. 내 스스로 내 몸을 추행한다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몸을 추행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지만 이렇게 처벌받지 않은 사람을 배후에 있는 자가 이용해서 결국은 추행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법리에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판물에 여기 보면 기사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실, 요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자가 기사화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근데 이게 기사화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기사화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는 물을 수 없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했어. 자,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만한 개연성이 있나요? 기자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사화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생긴다. 근데 기자이고 보도를 했어요. 기자에게 알리고 보도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사화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이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라기보다는 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 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이 국회의원에게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한 어떤 간접정범 형태죠. 그 다음에 범인 도피죄 모두 중요하고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방조한 경우에는
방조범, 종범의 경우에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어떤 피해자,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되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접정범에 대한 논의, 간접정범에 대한 어떤 판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간접정범,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